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0.25%를 금리를 내렸습니다. 부동산 과열이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안고 정부에서도 약간의 압력도 있었고, 미국이 금리를 내렸고, 자영업자나 기업들이 고금리에 너무 힘드니까 금리를 한 단계 내렸습니다. 0.25%. 3.25%가 됐는데요. 정부 주체가 갖고 있는 재정 운용 자체가 현재 적자 아닙니까? 작년에 56조 4천 나고 올해도 32조 원 예상이 되고, 기업들도 부채가 꽤 돼요. 상장회사 중에서 외부감사 기업을 받는 기업이 16.4%가 한계 기업입니다.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5가지 단기 순이익이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세전이익, 단기순이익. 두 번째 이익에서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16.4%가. 코스닥은 아마 20% 넘을 겁니다. 가계는 어떠냐? 이 가계라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 정부, 기업, 가계 중에서 가장 밑바탕을 구성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가계가 무너지면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면 설비 투자 못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순이익을 못 내고, 그러다 보면 법인세, 가계는 소득세, 이런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는 거죠. 그럼 국가 재정은 뭘로 이루어져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법인세와 소득세인데, 기업과 가계가 무너졌다. 그러면 재정 확보가 될까요? 정부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다 연쇄 효과가 있는 거고, 도미노처럼. 그럼 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계 부채에 대해서. 순수한 가계 부채가 1900조예요. 자영업자 대출이 700조. 전세 대출이 1000조예요. 3600조가 있습니다. 3600조가 1%를 내면 36조죠. 오늘 0.25% 내려서 3.25%예요. 그 3.25%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일반 시중은행한테 3.25%를 너네한테 줄 테니까 너네는 그 3.25%를 받아서 5.5%나 5%, 한 1, 2% 남겨서 시중에서 예대 마진으로 운영을 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3.25%가 직접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최종 소비자가. 그러면은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 가계 같은 경우 5%대, 5.5%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5%다.
3,600조가 5%다. 1,750조예요. 그럼. 아니, 175조예요. 1년에 내는 세금이. 가계에서.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0조인데 1년 예산에 거의 한 20, 6, 7%가 되는 거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데, 경제는 어려운데 은행만 돈 버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경제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 정부의 입장은 어떠냐? 작년에 56조 4천억이라고 하는 재정 적자가 났죠. 올해 201조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해도 32조라고 하는 재정 적자가 예상이 돼요. 9월까지 18조 났으니까. 2년 연속 재정 적자가 되는 거예요. 윤 정부 출범할 때 문재인 정권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50조 자기 모르게 감춰놨다가 총선 전에 안 풀었잖아요. 풀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됐을 거예요. 아마 후보가. 선거 끝나고 나서 윤 대통령 되자마자 자영업자 750만 원씩 700만 원씩 줬잖아요. 2년 동안 감소한 자영업자에 대해서 매출이 50조 풀었잖아요. 그 돈 플러스해서 시작한 거예요. 윤 정권이. 문 정권에서 쓸 돈을 50조 받아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연속 재정적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 정권에서 뭐 400조가 늘었느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윤 정권도 이 상태로 가면 최하 300조 늘어요. 가계부채가. 그 전 정권 탓 하지 말라니까. 그 왜 비열하고 치사하게 자꾸 그런 얘기 하시냐고. 국민들 믿지도 않아요. 그럼 정부의 현 상태는 2년 연속 적자가 돼가지고 88조 원이라고 하는 적자가 지금 2년간 재정 적자가 났어요. 추경도 안 해. 근데 문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예산의 65%를 써버렸어요. 그것도 건설 경기에 많은 예산을 썼어요. 건설 쪽이 3.3% 정도 증가했으니까. 그 총선 치르라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35% 갖고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4, 4분기 들었죠? 10월이니까 돈이 없는 거야. 재정 정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자영업자가 길바닥에 하루에 3,000명씩 낮아빠지고 3,000명이면 3인 가구면 15,000명씩 하루에 길바닥에 나왔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초간부 수당, 경찰 수당, 소방 119 수당도 지금 밀리는 판이거든요. 공무원 월급도 한국은행에서 월급 전날 마이너스 대출 받아갖고 주는 정부예요. 지금 재정이. 그런데 무슨 자영업자가 지금 돌아볼 상황이 있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재정부가. 기획재정부가. 돌려막기 하느라고. 그 우회평치에서 20조 빌린 것도 안 갖고 그냥 한도로 줄여버렸잖아요. 법을 바꿔갖고. 시행령으로. 이것도 이거 문제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거야 아마. 공자금에서 빌린 10조도 지금 그거 갚지도 않았어요. 오죽하면 우체국에서 그 2천억 빌리고 하겠어요. 보험금. 국민이 낸 보험금을 가지고. 나라 살림이 그 정도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수출이 잘 되니까 수출해서 버는 돈 갖고 좀 자영업자나 가게를 보듬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수입도 하잖아요. 480억 달러 저번 달에 해서 수입은 420억 달러 해가지고 520억 달러 580억 달러 해가지고 60억 달러 경상수지 났다고 하는데, 보통 3개월치의 수입 대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외환보유고를. 그럼 한 달에 500억 달러라고 하면 150억 달러는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단기 부채가 있어요. 유동부채가. 1년 안에 갚아야 될 거. 그럼 매달 돌아오는 부채가 그것도 5, 600억 달러야. 그럼 그것도 한 1,800억 정도 돼요. 그럼 그것만 해도 3,300억 달러야.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지금 얼마예요? 4,150억 달러죠? 그럼 남은 돈 얼마예요? 800억 달러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 중에서 600억 달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3,800억 달러는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여유분이 3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환율이 딱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올랐잖아요. 1250원대에서 지금 1350원대로 이렇게 100원 오른 게 10%가 오른 거기 때문에 엄청 오르는 겁니다. 그럼 외환 보유고가 더 많이 있어야 돼요. 1달러 사는데 우리나라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외환 보유고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라 살림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커밍아웃 해야 돼, 일단. 우리 재정이 현재 어떻고, 부채는 어떻고, 채권은 어떻고, 예산은 얼마 써서 얼마 남았고, 뭐가 문제고, 급한 건 뭐고,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국민들한테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게 뭐 없습니다, 아니면 요거밖에 없습니다라고 투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 국민들은 정부만 보고 있으니까, 자영업자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부가 된 상태, 재정을 갖고 있는 국가. 근데 부동산은 오르고 주식은 안 올라. 주식은 당연히 오를 수가 없죠. 정부 기업 가게가 다 흔들리는데, 거기다 대장주인 삼성까지 흔들리는데 주가가 오른다? 그거는 제가 볼 땐 정상적이지 않죠. 부동산은 갈 돈이 마땅치 않으니까 글로 쏠려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묶이는 거야. 목대기 잡고 연끌 하신 분들, 젊은 사람들 꺼지면은 감당 못하는 거예요. 건설사도 PF 대출을 하고 얼마나 많아요. 300조가 넘는데. 제가 볼 땐 300조가 뭐야. 얘기 안 한 거 생각하면 500조 되는 거야. 500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 기업들이. 나라는 지금 단돈 1조도 운용하기 어려운 판에 인도네시아에 그 KF21 같이 한 거 없던 걸로야 가나 1조 탕감해줘. 뭐 해외 나간다고 그냥 예비비 국회 동의 안 받는다고 그냥 집어가지고 갔다가 한 번 가는데 5, 60억 써. 지금 제가 볼 땐 대통령하고 그 대통령실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는 정신과 가야 돼. 제가 볼 때. 치료 받으셔. 국민들의 현장의 삶하고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야. 필리핀에 가서 그 인프라 구축한다고 거기에다 20조 달러를 갖다 줄 일이 있어요? 20억 달러를?
제가 제안 한번 해드릴게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학번, 82학번. 내가 당신보다는 가방끈이 짧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거로 내가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 정부 산하에 기금이 67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게 하나가 작년에 외평채, 그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 거기서 20조 빌려다가 쓰고 그냥 한도 줄인 거 아니야? 안 갚고. 자, 외평채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 영화 보면 거기에 문화진흥기금이라고 있어요. 1%, 0.5%, 500원, 300원 이렇게 있습니다. 문화진흥기금. 또 항공기 승차권 끊으면 거기에 관광진흥기금 뭐 500원, 300원 있습니다. 그렇게 기금이 붙어 있어요. 그런 게 67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기금을 이렇게 막 갖다 쓰면 안 되거든. 나름대로 그게 다 이렇게 생태계가 있어서 그거 한 곳이 무너지면 그걸 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 그런 개념이 없어. 생태계 개념이 없어가지고 뭐 의료대란 보세요. 그냥 뭉개뜨리는 거 순식간이잖아요. R&D 예산 삭감해버리는 거 보세요. 과학계 그냥 미래 생태계 확 무너뜨리고. 정상적이지 않다. 전혀. 그래서 저는 민간 육성 기금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더 설정을 해서 기금을 약 500조 정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빠른 시간에. 일단 국채 발행해서 50조를 발행하든 100조를 발행하든 먼저 국채 발행해서 민간 대응 기금으로 해서 100조 만들어 놓고 고소득자 또 대기업 아니면 중소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게 양극화를 해소하는 거예요. 지금 양극화 해소하려고 노력합니까? 누진세율 더 높여야 돼요. 고소득자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돼. 소득 분배가 안 되면 저소득층 20, 30%는 절대 빈곤에서 다 죽습니다. 양극화가 저성장기에는 더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벌고 없는 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방지하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민간 대응 기금 만들으셔야 돼요. 500조 이상. 그거 세율 조정하시고 법인세율 조정하시고 소득세도 구간 높은 데는 더 내게 해야 돼. 그리고 일정 부분에 그 문화관광기금처럼 200원, 300원 이렇게 민간 대응기금 해가지고 안전기금 해가지고 마련하기 위해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고소득층과 중소대기업 한테. 그렇게 해서 500조 이상 만들어서 지금 자영업자나 가게가 갖고 있는 악성 부채, 정말 폐업해야 될 사람들 또는 폐업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출발하거나 회생을 하기 위한 돈으로 갈아타줘야 됩니다. 은행에서 그거를 갖다가 민간 대응기금이 은행에 다 갚아주고 채권을 안 해야 돼요. 아주 싼 금리로. 뭐 0.5%. 폴란드나 체코에는 수출입은행에서 그렇게 20, 30년 0.5% 저금리로 해주면서 수출하면서 왜
자국민한테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걸 해야지. 외국에는 관대하고 자국민한테는 인색한 게 이 정부야, 내가 보면. 그러면 지도자 자격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한테는 호구되고 왕따당하고 돈 쓰고 호구되면 뭐예요? 자국민한테 쓰라니까. 민간 안전 대응 기금을 500조 이상 확보를 해라. 그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두 번째 방법. 공기업을 한 50개 더 만들어. 거기서 나는 수익을 기하 20, 30% 저소득층한테 재배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산업화 과정에서 제외됐던 소득 재분배 제외 대상자. 저는 사회적 약자라고 안 해. 소득 재분배 제외 대상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양극화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 양극화, 이념적 양극화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양극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이념과 이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념으로 지금 1년에 150조, 160조 발생하잖아요. 70%. 233조 중에. 계층 간 갈등 이거는 별로 안 되더라고. 한 7.4%밖에 안 돼. 지역 갈등은 한 3%. 노동 갈등은 한 11.7%. 계층 간의 갈등이 나중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들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못 살겠다고? 법인세를 내려? 법인세 저성장 기조에서 법인세 내리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거지. 재정 적자가 날 정도까지의 법인세를 내리는 타이밍을 못 잡은 게 나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총리. 어느 정도 상승기에서 법인세를 인하해 줘야죠. 재정 적자 나면서까지 법인세를 인하한다? 그 법인세 깎아준 거 가지고 시설 투자 할까요? 대기업하고 중기업이? 제가 볼 땐 도덕적 마인드가 그 정도까지 갈까? 아직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땅 살 것 같아, 내 생각에. 걔네들. 선물 투자하거나. 법인세 인하로 인한 그거 어떻게 사용했나 다 감사해야 된다니까. 혜택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그러고 국민한테 공표해야 돼. 그래, 법인세 감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효과가 그거 얘기하셔야 된다니까. 저 자영업 하는데 세수 부담률이 우리 조세 부담률이 28% 정도 되죠. 너무 세금이 부담이 가는 거예요. 부가세, 소득세. 물론 벌으니까 내겠지만 이거 저 맨날 분할상환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매달 세금 내. 아우 이것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부가세 한 50% 깎아줬으면 좋겠어. 소득세하고. 연매출 한 4, 5억 이하는 그거 현실적인 도움이거든. 세 번째 방안으로 소득세와 부가세를 연소득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 그 이하 되는 완전 그 아주 작은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세, 부가세 50%씩 감액해 주세요. 법인세 감액해 주지 말고. 삼성이 법인세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먹방에서 그렇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떡볶이 먹방에서.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삼성이. 왜 H비행 같은 그런 AI 분야를
왜 선도적으로 진출을 안 해? 법인세 깎아주면 뭐예요? 그런 거를 제출도 안 하는데 삼성도. 안면인식 이런 거는 다 중국이 앞서 있어. 다 1등이야. 우리나라 AI 중국의 절반도 못 따라가 지금.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민간 안정 대응 기금 500조 이상 만들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5, 60개 만들어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저소득층 20, 30%한테 지급해줘야 된다.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세 번째, 매출 1년 3, 4억 정도 되는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세, 부가세 50% 아니면 20%나 30%라도 감소를 해주는 방안. 이 세 가지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밤잠 안 자고 고민 많이 생각해서 가방끈 짧은데 한번 생각해 본 거니까, 저 기획재정부 최상목 친구 저 한번 검토 좀 해줘. 심각하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안철수 의원, 김민석 의원 다 같은 학번 82학번이죠. 고민 좀 해주세요. 에? 동기로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고민 해야 돼. 약자가 다시 기지개 펴는, 재출발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정책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